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간절한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위로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과 그 위로를 얻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곧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슬픔과 좌절감, 깊은 외로움,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기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도 언젠가는 잔잔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아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우리 삶의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친한 친구와의 오해, 가족 간의 갈등, 연인과의 이별, 혹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아픔은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심 어린 위로를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깊은 공감 하나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한국인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물가, 치솟는 주거비, 그리고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우리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당장의 생활비 걱정부터 시작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가는 현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돈과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압박감은 밤잠을 설치게 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며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함께 깊은 위로를 원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이 불안감은 곧 위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들 때 위로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오는 자괴감, 혹은 과거의 실패 경험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일일지라도 스스로에게는 크나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의 위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한 공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자연 속을 거닐며 상념에 잠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요가처럼 몸과 마음의 연결을 돕는 활동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마치 숨 고르기처럼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비축하는 소중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잠시 잊어보는 것입니다.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며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거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과거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나누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의 따뜻한 기억들은 현재의 힘든 감정을 보듬어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긍정적인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현재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역시 효과적인 위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호흡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연습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을 감고 고요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 명상처럼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 챙김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러한 작은 감각들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위로와 공감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섣부른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보다는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어깨에 기대어 울어도 좋고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손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만의 고민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큰 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서로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들로도 충분한 위로를 얻기 힘들다면 심리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전문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감기도 몸의 감기처럼 치료가 필요한 법입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의 매듭을 풀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취미 활동에 집중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효과적인 위로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 오롯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들이 배출되고 엔도르핀 분비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격렬한 운동까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해보세요. 걷기, 조깅,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종류를 막론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자 훌륭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다른 이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새로운 지식과 영감을 얻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로와 관련된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큰 지지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시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탐색하거나 역사서를 통해 과거의 지혜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때로는 가장 진솔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슬픈 음악을 들으며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공명하며 진정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직접 노래를 불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통해 나만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힐링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고 지친 마음을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떠나는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과의 대화를 깊게 만들고 동반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만한 일들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친절한 미소, 심지어는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것 자체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위로의 시작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칭찬해주세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들을 되뇌며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긍정적인 말들은 우리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실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때로는 위로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치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숲, 바다, 공원 등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인공적인 빛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국립산림치유원처럼 숲이 주는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춘 곳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숲길을 걷거나 숲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숲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숲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와 맑은 공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숲의 치유 효과입니다. 고요한 수목원에서 다양한 식물을 감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작은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합니다. 넓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답답함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거나 잔잔한 파도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며 힐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천의 따뜻한 물은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심신 안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온천욕을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찰에서 명상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특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사찰의 분위기 속에서 잠시 새 속의 번뇌를 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을 선사합니다. 새벽 예불에 참여하거나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산사의 고즈넉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비우는 경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만의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집의 한 구석, 자주 가는 카페, 혹은 조용한 도서관 등 자신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안식처에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의 상상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로를 얻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긍정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중요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 네가 힘들구나, 내가 옆에 있어 줄게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섣부른 조언이나 충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은 채 섣부른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위로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때 그랬어야지, 이것 봐, 내 말이 맞지? 와 같은 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셋째, 피해의식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피해의식에 갇히는 것은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상황을 용서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얽매고 있던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넷째, 술, 담배, 약물 등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스트레스와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니코틴 혹은 다른 중독성 물질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건강과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위로를 찾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불안한 미래나 후회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머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천천히 걷거나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보듬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 연민입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하듯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과 위로를 건네주세요. 용서 역시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업무에 너무 몰두하거나 휴식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은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취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통해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간절한 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이며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은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날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날들을 현명하게 이겨낼 힘 또한 내면에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